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또 앞에 강좌에 이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론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의 재고자산의 종류를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품 재고자산이죠. 제공품도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도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러나 매출채권은 아시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합쳐서 작성하는 게 매출채권입니다. 그럼 이거는 당자자산에 해당되므로 여기서 재고자산이란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 되겠죠. 자, 금액은 87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취득원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차감되는 항목 그랬으니까 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본다면 매입 할인이 되어야겠죠. 매입하면서 값을 깎는 거니까 할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차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불량품을 반품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했다면 자, 우리가 차변의 상품이 될 거고요. 또는 우리가 삼분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또는 매입이라고 해서 자산의 증가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대변 쪽에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반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품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매입이 감소되죠. 상품을 샀지만 바로 반품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5,000원만큼을 대변 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대변의 매입을 넘겨주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외상값을 부채로 우리가 보는데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로 보는데 이만큼 반품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감소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총평균법이 있었습니다. 즉, 연수학계법은 우리가 다음 편에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거는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과 6번이 나와 있는데요. 자, 5번을 풀어보고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5번은 상품 계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재고자산이다. 자, 판매용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3번은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되는 운반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품을 사고 또 이런 운반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 운반비라는 금액은 이 매입 금액에 이거를 합쳐서 플러스를 해서 원가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운반비에 해당한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은 판매한 상품. 판매한 상품은 팔렸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원가로 보는 거고요. 추후에 여기에 이익을 붙인다면 이것이 바로 상품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6번에 나오니까 6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부만으로 모든 거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매출장이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매출을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매출장이죠. 요거는 2번은 매입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매출장에서 작성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3번은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랬으면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현금은 현금 출납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현금 출납장이 보기에 없으므로 3번도 아니고요. 자, 4번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수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매출하는 것은 다른 회사, 거래처에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수표로 받았다라는 것도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된 것은 현금 출납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1번이고요. 자, 상품 재고장은 매입과 매출을 재고 파악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매출처 원장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3분법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3분법은 2월 상품과 매입, 매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3분법인데요. 이거를 마지막에 모아서 최종 집계를 해서 매출원가와 매출액을 기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정에는 차변에 매입이 오고 반대로 대변에 매출이 오는 겁니다. 이때 매출은 수익이 되겠고요. 이걸 우리는 순매출액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매입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손익계정의 매입이라는 금액, 매출원가라는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는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계정은 그랬으니까 그 전, 그러니까 손익이라는 계정이 결과적으로 작성하는 거라면 그 전에 매입이라는 계정을 작성을 해서 여기서 매출원가를 산출한 다음에 손익계정에 집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9번, 10번, 11번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9번에서 보면은 주문한 상품과 품질상의 차이가 있어서 값을 깎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값을 깎아준다. 그리고 앞에가 판매한 상품이 그랬으니까 이게 매출이 되는 거고 값을 깎아준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 애누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번과 11번이 나오는데요. 자, 10번과 11번은 10번은 그러면 이 매출 할인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기록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할 때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나 또 매출 환입 또 매출 할인을 차감을 하고 직접 차감을 하고 바로 순매출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도록 하죠. 외상매입금을 매입처의 약속한 기일보다 그럼 조기에 지급했다. 이거는 조기에 지급을 함으로써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다. 그럼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10번과 11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12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민하면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보기에서
문제를 보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충효의 5월중 상품 거래 내역에서 충효는 5월 30일 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5월 30일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0일까지 나와 있으니까 최종 30일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단위당 50원에 25개를 판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출을 이해한 거죠. 30일 날은 매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을. 그런데 자, 여기서 후위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후위선출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후위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파는 방식이죠. 먼저 판매를 하는 방식이 바로 후위선출법이고요. 여기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고장에 있는 게 원가입니다. 이 재고장에 기초재고부터 매입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기록한 원가가 우리가 매입할 때 당시에 원가를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원가라는 것은 매출한 수량에 여기 있는 단위당 원가를 곱하기를 하면 바로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후위선출법은 자,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순서를 본다면 기초재고란 5월 1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난 거래니까 얘가 1번 번호를 붙여본다면 2번, 3번, 4번, 5번 순서가 되겠죠. 후위선출법은 뒤에서부터 팔아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5개를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25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25개는 먼저 20일 거를 먼저 팔아야 되겠죠. 20일 거 20개의 단가는 40원이니까 800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한 수량이 되고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바로 그게 매출 원가이니까요. 자, 그러면 20일을 모두 팔았으니까 5번 상품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3일 걸 팝니다. 이번에는 자, 1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25개를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 13일에서는 5개만 빌려와서 팔면은 되겠죠. 자, 여기에 단가는 3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30원이면 150원이 되겠나요? 자, 150원이 되겠습니다. 자,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합계는 이제 25개가 됐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25개가 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더한 것이 바로 950원인데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여러분들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묻고 있는데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죠. 후위선출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순서를 정해본다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위죠. 그렇죠? 자, 그런데 먼저 보면 지금 3번은 매출을 했으니까 자, 이걸 번호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매입을 본다면 먼저 매입을 본다면 우리가 취득한 거는 기초재고가 2월 돼서 넘은 게 15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한 게 100개가 입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출을 200개를 했다고 하니까 200개를 어떤 방식으로 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후위선출법이라는 거죠. 그럼 200개를 팔 때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다라고 했으니까 이 200개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1월 10일 걸 먼저 팔아야 되겠죠. 자, 10일 거에 100개에 120원에 더하면 12,000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0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1일 거에서 빌려와야 되겠죠. 몇 개를? 100개를 빌려오면 200개가 총 200개 매출한 걸로 되겠죠. 그러면 1일 거는 단가가 100원이었으므로 이거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000원은 무슨 원가가 되겠습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22,000원 나온 거니까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말 재고는 그러면 전부 지금 250개 중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 회사로 입고되어 있는 게 250개인데 200개를 팔았으므로 남은 건 50개가 남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50개가 남았는데 자, 지금 10일 것과 1월 1일 게 있었는데 10일 거는 모두 팔았죠, 여러분들. 100개를 12,000원에 모두 팔았으니까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1일 거는 이 중에서 100개를 빌려서 200개를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50개만 남았다. 그래서 이게 재고가 5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100원짜리가 남았으므로 곱하면 5,000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재고는 5,000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15번은 여러분들이 산출 방식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 수업에서 공식을 암기해 두세요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참조를 해서 그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16번을 놔두고 우리가 17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상품의 취득원가와 순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0개를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다라고 하면 취득으로 가야 되겠죠. 구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해보세요. 50개에 10,000원이면 500,000원이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하기를 하시면 500,000원이 될 거고 여기에 운반비가 10,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매입 당시에 이렇게 매입을 위한 운반비가 있다면 이걸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매입은 510,000원이 취득원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순매출액을. 그래서 여기서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판매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50개와 15,000원을 곱하면 750,000원이 나오는데요. 운반비 20,000원을 지급하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매출할 때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따로 별도로 적죠. 이거는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기재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매출액은 그 앞에 있는 부분 75,000원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순매출액은 750,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취득원가는 510,000원에 매출액이 750,000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18번이 나옵니다. 자, 18번은 순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계산 과정을 공식을 빨리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출총액이 나왔다면 항상 매출총 이익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매출총액이 나오면요. 항상 문제를 먼저 보세요. 매출총액이 나오면 우리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다. 그리고 남는 게 매출총이익이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공식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암기해 놓으시면 바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매출총액이 얼마인가요? 2,000원이죠? 순매출액은 모른다는 겁니다. X입니다. 그런데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 있죠? 이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순 매입액을 두 가지를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게 바로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1,000원 플러스 당기순 매입액 8,000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3,000원 그러면 는 매출원가. 항상 이게 반복되면서 바로바로 계산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6,000원이죠. 여기가 6,000원입니다. 그러면 X가 순매출액이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거는 8,000원이 들어가야지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수출을 했습니다. 20만원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고요. 이거를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주면 5%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5%를 할인한 나머지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다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5%를 할인해 준다 그러면 여기는 95%를 대금을 받겠죠. 5% 할인하고 95%를 받는 거니까 9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죠? 곱하면 19만원이 계산이 돼서 나오나요? 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20번부터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21번, 또 22번, 그리고 23번. 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암기해 두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1번을 가지고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차분하게 앞에 본문 내용을 보시고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공식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매출원가는 그랬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자, 정리하면 기초상품 재고액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상품 재고액을 찾아내죠. 500만 원이죠. 자,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단기순 매입액. 그러면 매입이 지금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입은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총 매입한 것은 15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면서 반품한 게 200만 원이 있었고 매입하면서 값을 깎은 할인한 게 3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500을 차감을 해야 되죠. 이건 매입액이 아니라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럼 이걸 빼고 나니까 11억 4,500만 원이 순매입액이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을 대입을 시키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600만 원입니다. 자, 이거를 차감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매출원가는 1억 4,400만 원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0번과 22번, 23번은 지금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이 들어있는 것은 모두 매출원가라는 공식 안에 들어있으니까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자, 24번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앞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풀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출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매출총이익은 일단 이걸 적습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매출총 이익이 계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매출액이니까 순매출액은 매출액에서 총매출액에서 여기 있는 매출 환입을 반품한 거니까 환입이란 자체가 반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반품을. 그럼 이거는 매출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매출한 거는 순수하게 매출한 거는 5만 원을 차감하면 35만 원에서
5만원을 차감하면 30만원이 순매출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는 우리가 공식 외우셔야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입니다. 근데 이 보기 지문에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0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순매입액이 나오는데 총 매입액에서 여기 있죠. 매입운임은 합쳐달라고 그랬죠. 매입할 때는 매입운임을 포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23만원에 2만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25만원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면 매출 총 이익은 5만원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식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순매출액은 여기서 1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1억이 되어야겠고요.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그랬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800이죠, 지금. 800에 단기순 매입입니다. 매입이 6천만원 있으므로 6천만원을 더하시고요.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800에서 1000만원을 뺐으니까 5,800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1억에서 5,800을 차감하고 나면 4,200만원이 남는데요. 이거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6번은 영업이익을 물어봅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을 뺍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출 총 이익을 구하시고요.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죠. 이걸 차감하고 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온다. 매출총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야지 바로 뭡니까? 매출총 이익이 된다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매출액이 10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지금 4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만원에 그 다음에 매입이 50만원입니다. 그럼 50만원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20만원을 빼면 자, 이게 70만원이 되겠나요? 70만원이 됩니다. 이걸 빼고 나면 매출총 이익이 나오죠. 매출총 이익은 30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구했죠. 앞에서.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더 차감을 하면 영업이익인데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를 위해서 들어가는, 영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불가피한 비용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급여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므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30만원에서 매출총액 30만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20만원을 차감을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영업이익은 10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26번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나머지 앞에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던 거는 잠깐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함께 꼭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